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첫 개강인데, 지난달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부동산 공법 처음 시작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기초 보긴 봤는데, 교재가 오늘까지 연말에 이제 뭐 밀렸나 봐요. 그래서 1월 6일 날 온대요.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 앞 페이지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교재 나온 맨 앞 페이지인데, 그 프린트 갖고 계신 거 보시면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몇 분 정도 되실까?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분들 다 오셨던 분들이죠. 예. 그리고 처음 오셨던 분들은 예전에 이제 촬영한 거 올라가 있으니까 꼭 시간 내서 어, 네, 늦게라도 무조건 한 번은 보셔야 돼. 예, 그게 이제 남들하고 수준을 맞춰 나가려면 지금 현재 이미 하셨던 분들은 요 정도 왔다 그러면 난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맞추려면 빨리 봐야 되니까 시간 날 때 꼭 한번 6과목 중에서 공법은 좀 약간 내용도 어렵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좀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미리 한번 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꼭 보시고 그다음에 체계도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시내노트 요거 가지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야 될 때 필요가 있을 때 제가 할 건데 이거는 그 한 장에다가 막 페이지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 장에 전체적인 내용 체계도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건데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나면 와, 저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막 이 말 나올 거야. 지금은 안 되는데 공부가 된 사람들이 좋아요. 안 된 사람들은 전혀 이제 잘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 두 개 구입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 구입해서 자기 책상에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고 웬만하면은 가지고 다닐 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기다 비치해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니까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첫날이라 자, 첫 페이지가 이거는 이제 교재 보면 이제 제가 메시지 하나 써놓은 게 있고 컨텐츠가 아마 첫 페이지로 될 건데 어, 일단 오리엔테이션 이런 건 이제 안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시간 또 30분 보내는 거 아까워.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2시간 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OT 하면 또 1시간 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존에 촬영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니까 꼭 보시고 일단 6개 법률인데 6개 법률을 통폐합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40문항이 나와요. 40문항.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당 2.5점인데 우리는 목표가 공법은 이제 평균 6점을 맞아서 얘가 6점 맞으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게 꽈락이 좀 많은 과목이라서 일단 최소 목표는 40점 이상인데 40점 이상에서 6점 사이만 맞아도 돼요. 60점 맞으면 2차는 절대 안 떨어져요. 예. 공법에 65점이 나왔다. 다른 과목이 60점 이하로 나올 수는 없어요. 예. 나오면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다른 과목 중에서 만약에 중개사법이 뭐 70점이 나왔다. 근데 얘가 55점이 나왔어. 그럼 5점 받아가지고 평균 60 맞추면 되는데 얘가 60이 안 나온 상태면 예를 들어서 50점 나왔다. 그럼 중개사법이 70을 안 넘으면 평균 60이 안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소 목표는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인데 저는 이제 이 50점을 목표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60점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는 4시간을 하고 야간반에는 우리가 2시간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이것만 하자고 하는 거가 2시간에서 민법 개론 공법은 아마 2시간 반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죽 다 빼고 해도 얘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할 만한 거 위주로 해도 55점에서 6점까지 목표로 가고 시작해야 돼요. 5점반한테는 뭐 65점에서 70점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스마트하게 합격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목표는 55점에서 60점이다. 그래도 고상철한테 들었는데 6점은 맞아야죠. 나도 자존심 있는 건데 그래서 6점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 얘가 12문제라 12문제고 얘가 이제 6문제, 6문제, 7문제, 7문제, 문제법이 2문제. 그래서 일단 문항수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국토개법이란 말이야. 얘 12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쫙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쫙 1년 내내 공부해도 얘 12개에 맞출 수가 없어요. 틀려라 하는 문제가 3개 정도 나와. 이게. 그럼 여기 맞출 수 있는 게 3개, 3개니까 더해서 몇 개야? 6개예요. 근데 얘 쫙 하면 10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국토개법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내가 왜 국토개법 관련된 거 위주로 했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제일 잘 맞아야 되고 뭐 내가 좀 아는 것 같다고 해도 한 2달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국토개법 위주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 오늘도 요거부터 들어갈 건데 일단 요거부터 들어갈 건데 맨 처음에 법 이름부터 써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일단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부터 짜야 되는데 전국 토지에 이렇게 그려야 돼. 전국 토지인데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먼저 짜겠다. 그래서 앞에 선 계획 짜고 이 계획이 짜지면 그거에 맞춰서 후에 이용합시다. 얘는 법 이름에 아예 선계획 후개발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을 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 이용의 가장 큰 개념이 개발하고 보존인데 보존은 이용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란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개발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전국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놓을 테니까 그 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당신들은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짤 건데 이 계획을 전국 토지 대한민국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국토 관련돼서 방향 제시하는 국토 종합 계획이 있고 국토 종합 계획. 그럼 전국 토지를 구분할 때 야 여기 관할하는 지역을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이렇게 해서 경기도 있어요. 경기도 있고 여기 강원도 있죠. 강원특별자치도 여기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그래서 경상도가 제일 땅이 커요. 근데 그중에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해서 전국을 관할할 때 특별시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총 몇 개 있냐면 6개 있어요. 인천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 대전, 광역시, 광주, 광역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어요. 그럼 전국을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로 나누는데 도. 전국 몇 도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도잖아. 8도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제특도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제주도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못 배운 분들 있잖아. 근데 좀 배운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란 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뀐 지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제주도라고 그래. 제주란 말 쓰니까 좀 기분이 좀 별로죠. 예. 일단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국 8도에 특별자치도 하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도는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세분합시다. 세분하자 해서 이렇게 쪼개놨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를 시하고 군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평군에서 시하고 뭐로 됐어요? 군. 그럼 이거를 이제부터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하자고 그랬냐면 행정계획구역이라고 해요. 행정관할구역이라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을 우리가 뽑아서 서울특별시장이 여기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대상으로 할 때 행정기관이 나눌 때 우리는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이거 행정청이라는 게 다른 말로 국가예요. 국가정부인데 정부 조직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나눠지는데 중앙정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 밑에 있는 각부 장관인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하는 거 있죠. 부동산과 관련된 부서는 국토교통부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은 다 이분이 담당이야. 그럼 만약에 국토종합계획이면 전국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전국 대상이면 이거 누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국장. 그래서 전국이란 표현이 나오거나 전국, 국가 이런 말 나오거나 기준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항상 요 세 글자 나오면 요 분이 항상 따라다녀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장이라 함이라고 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PD국장 이런 국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을 짰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짤 때 혹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아까 땅덩이가 어디가 제일 크다고 그랬지? 땅이 제일 큰데 도는 땅덩이 너무 커가지고 시하고 뭐로 나눴어요?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 그래서 이걸 해당 관할 지역에서 도는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얘는 별도로 빼고 여기까지를 우리 관할 도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시하고 군까지를 도시로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초록 색깔 형광펜으로 한 게 특광, 특특, 시, 군. 얘를 이제부터 부를 때 도시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용도지역상 도시역이 아닙니다. 행정 관할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럼 도시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야? 그럼 도시에서 짜는 거잖아요. 그럼 도시가 어디야?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특, 광, 특, 시, 군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 할 때 시장하고 여기 광역시장, 특별시장 할 때 나중에 하면 요 뒤에 가서 이거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 쟤네는 자치단체인데 2개 이상이야. 그래서 공법에서는 2 이상이란 말을 쓸 때 항상 광역이란 말 써요. 그럼 이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특별자치도 도는 한꺼번에 부를 때 끝날 때 뭐로 끝났어요? 그러면 얘 시로 끝났죠. 시. 얘는 도. 그럼 시도네. 시도잖아. 그럼 시도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시도지사라고 부르고 얘를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특별시는 25개의 구로 돼 있고 그리고 광역시는 구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으로 돼 있어. 그리고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시군구가 없어서 특별자치시는 여기도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도는 아까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요 2명 시장하고는 다른 시장이에요. 여기 시장인데 끝날 때 얘도 시장이잖아. 수원시장은 어느 도 밑에 있어요? 경기도 밑에 있는 시장이고 특별시장은 도지사랑 동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이거 권한을 좀 줘야겠다.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뭐라고 불래?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중에 의정부시는 50만이 안 돼. 그럼 걔는 그냥 시장인 거야. 근데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성남시, 용인시 이런 데는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무슨 도시라고 해? 큰 도시라 해서 대도시. 그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혼자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대도시는 구를 하나 둘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는 우리가 뽑은 거죠. 이걸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자치구청장.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려고 뽑은 사람인데 여기 수원시의 팔달구, 권성구, 영통구,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예를 들어 분당구 할 때 끝날 때 구로 끝났잖아요. 그럼 걔는 누가 뽑은 거냐?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시장이 임명한 거야. 여기 있는 구는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안 뽑은 거야? 그래서 이거 비자치구라고 해요. 자치구가 아니다 이 뜻이야. 그럼 얘는 투표해서 뽑은 애가 아니라 시장이 편하려고 뽑은 장인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분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공법에서 얘기할 때 구청장 그러면 누구만 얘기하는 거네? 자치구청장이 요 분하고 요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당 관할 중에 얘를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너무 기니까 시군구청장이라 하겠다. 얘네들은 기초생활권역 내의 자치단체장이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하고 광역을 더하면 뭐예요? 지방.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얘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럼 시군구 윗사람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관할구역의 대표자인데 행정처인데 조심할 거 하나 있어. 여기 봐요. 국장 제외하고 공법에서 장관이 나오는 게 딱 3분 있어요. 장관이 3분 있는데 수산 관련된 파트는 물 관련된 파트잖아. 국토부에서 관리 못하니까 어디서 해야 돼? 해양수산부. 그래서 해장이 하는 거고 농지법 가면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누구야? 농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농림축산부 장관은 뭐야? 농장. 그리고 돈 관련된 거 나중에 공법의 끝에 나오면 돈 관련된 거 나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장이라고 해요. 행장, 농장, 해장인데 이분은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분이고 대부분 다 누구 하는 거예요? 국장. 그래서 요거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도시 그러면 내 입에서 뱉어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었던 기억 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책 있는 거 읽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애 있었잖아. 그 도시라고 할 때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을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시란 말이 여러 번이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거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단위를 도시라고 하면서 도시는 아까 어디라고 했냐면 특광, 특특, 시군 줄여서 간단하게 특광, 특특, 시군이라 하고 얘네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립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할하는 장들이 계획을 짜는 거다. 그래서 관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수립권자야. 그리고 용도지역 구분할 때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나눌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나누잖아요. 도시지역은 여기 썼을 때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상 구분을 말하는데 요 도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땅 용도가 뭐야 그럼 도시지역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비도시지역을 관농자라고 그래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구분할 때 요 도시지역은 앞으로 뭐 하려고 주로 지정해 놓은 땅이에요? 앞으로 여기는 개발할 거야. 개발할 건데 주거 기능하고 상업 기능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적 자체를 또 4개로 세분해서 야 여기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이걸 주상공녹이라 하는데 자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보존할 땅 하나 있어야지. 여기 녹지지역은 보존할 땅이야. 그럼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아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도시지역을 찾으래. 녹지지역이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보존할 땅이긴 한데 어디 안에 들어있는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개발할 땅인데 약간은 보존해서 주거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상업 기능만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완충 공간으로 개발을 못하게 띄엄띄엄 넣는 게 녹지지역인데 요거 도시지역 개념하고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시할 때 행정계획 수립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 있을 거야.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게 아까 무슨 계획이었어요? 국토? 종합계획 있고 도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2개 이상을 묶었다. 2개 이상 하면 아까 쓰는 단어가 광역. 그럼 광역 계획을 짜는 권역이잖아요. 그럼 이걸 광역 계획권이라고 묶어 놓고 이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겠다. 광역 도시 계획을 한 거야. 하나 더. 모든 도시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짜야 될 거 아니야. 개발 방향 제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아까 도시가 어디? 특, 광, 특, 시, 군. 여기에서 짜는 계획이니까 이걸 도시계획이라 하는데 여기 와중에 보니까 이 군이라는 애가 딱 느낌이 양평군, 가평군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시골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계획을 안 짠다라고 자꾸 오해할까봐 그럼 군도 도시계획 짭니다. 그럼 도시계획이라 하지 말고 도시 뭐라고 그래? 도시군계획이라고 해서 이 단어를 하나 써준 것뿐이에요. 그럼 도시군계획은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하는 게 있고 방향 맞춰서 집행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2개로 나눠져요. 근데 그중에 집행하기 위한 계획은 뭐야? 관리계획. 그럼 이거는 일반 국민한테 야 여기는 앞으로 개발할 거야. 여기는 개발해도 돼. 여기는 보존할 거야. 그럼 너는 보존해야 되니까 개발 행위 하지 마. 그럼 규제하는 거죠. 구속력이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본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앞으로 인구가 여기가 40만인데 50만으로 우리 만들 거야. 50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걸 우리 나눌 때 구속력이 있는 계획과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 나눈다. 구속적 계획하고 무슨 계획 있어요? 비구속적 계획이야.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대표적인 게 방향 제시할 때 넓게 잡아야 돼요, 좁게 잡아야 돼? 넓게 잡는다 해서 아까 무슨 단어 썼죠? 광역. 아주 세부적으로 짜야 돼, 상세하게 짜야 돼, 기본적으로 짜야 돼. 기본적으로 짜는 거 방향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짜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짜는 게 방향 잡는 거야. 종합. 그래서 요 세 단어만 기억하랬지.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네들은 뭐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 제시하니까 무슨 계획이라고 불렀냐면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표현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물어볼까? 그럼 여기 광역 도시계획하고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여기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거죠. 왜냐면 비구속적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속력 있는 계획이라 얘는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계획을 짤 때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을 입안했다 다 같은 말이야. 봐요. 수립, 입안했어. 자, 계획을 수립했다란 말은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입안했다,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야. 같이 혼용해서 써요. 근데 수립한 내용대로 제대로 짰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걸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수립한 내용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승인 신청이라 하는데, 승인 신청이라는 거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야.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승인되더라도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비구속적 계획인데, 계획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요거대로 세웠는데 이거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집행해라 라고 결정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승인 썼는데 여기는 승인이라면 안 쓰고 무슨 단어 썼어요? 결정. 그래서 요거는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 수립해서 위반했다 뭐 같이 써도 돼. 근데 얘는 절대 같이 쓰면 안 돼요. 승인은 효력이 있을 때 쓰는 거, 없을 때 쓰는 거? 없을 때 쓰는 거고, 결정은 효력이 있어. 야, 이대로 집행할 거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들어가서 얘를 구속적 계획을 한다. 그래서 절차상에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 입안해서 뭐 한다? 결정한대요. 그래서 요거 정도 정리해 둔 다음에 나머지는 절차가 똑같으니까 요거 관련된 거만 한번 정리한 다음에 행정기에 관련된 거는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저희 때는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 때인가 특할반인가 있어가지고 특할반에 영어 특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언제 들었을까? 5학년 때 들었어요. 5학년 때 A, B, C, D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 듣는 애랑 나는 이제 영어를 좀 보고 들어온 애랑 기존의 수준이 어때? 완전히 다르지. 난 보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는데 얘는 A, B, C, D 하고 있어. 수준이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요 계획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은 요 상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자, 요거 하나 보고 가자. 지금 하는 법 이름이 뭔지는 알고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어? 공법인데 앞에 무슨 단어 붙었어요? 부동산 공법은 합성어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공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반대말이 뭘까? 민법? 사법이야.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얘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법은 대상 주체가 달라요. 국가가 야 국민한테 네가 이 행위를 하면 옆에 있는 대다수가 피해를 보니까 너 이거 하지 마라.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목적 자체가 공익이니까 무슨 법이야? 공법이야. 그럼 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게 누구랑 누구 문제냐면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앞에 무슨 단어 붙었어요? 부동산. 자, 이게 A라는 애가 땅을 갖고 있는데 B가 요 땅을 사고 싶은 거야. 팔려는 애를 우리 매도인, 살려는 애를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매도인이 이거 10억에 내놨는데 중개사무소 갔더니 10억에 팔아주겠대. 그리고 자기 땅이 필요한데 땅을 좀 보여달랬는데 이걸 보여줬는데 금액이 10억 정도인데 괜찮아요 했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매매 뭐 하는 거죠?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금이 1억이래요. 중도금이 뭐 3억이야. 마지막에 등기하면서 잔금 몇 억 치면 돼요? 6억 치면 되는데 1억 3억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10억짜리인데 자기는 12억 받고 싶대. 그럼 사전에 계약한 거 다르죠? 아니면 얘가 매수인이 10억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치르고 나서 잔금 치르려고 그랬는데 얘가 사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5억밖에 안 되는 거야. 5억밖에 안 되니까 매도 깎아달라고. 1억 깎아주려면 깎아줄 겁니까? 왜 계약할 때 10억이라 너랑 계약했지. 딴 애가 팔려고 그랬는데 너랑 먼저 해서 내가 계약한 거야. 그럼 얘가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몇 억을 주고 6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6억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등기 이전 해줘 안 해줘? 그럼 얘네 둘 간의 문제죠. 둘 간의 문제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사법 선생님한테 가야지.
우리 6개의 과목 중에 사법 선생님 누구예요? 뭐 민법 선생님이잖아. 그럼 요거 문제는 민법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얘가 뭘 물어봤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얘가 하려는 게 뭐였냐면, 이 땅에다가 꼬마 빌딩 큰 거 하나 져가지고 매달 월세를 받겠다고 한 건데, 얘가 그래서 취득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건물을 지려고 허가 받고 지어야 돼? 그냥 지어야 돼? 허가 받고 지어야지. 무슨 법상? 건축법상 허가권자 찾아가서 저 여기다가 4층짜리 꼬마 빌딩 1층은 상가, 2층, 3층, 4층은 주택 져서 매달 월세 받고 맨 꼭대기 나 혼자 살 거예요. 허가 좀 해주세요 했더니 허가가 안 된대. 왜 안 되니 했더니 뭐라 그래? 왜 안 되니 했더니 이 땅 주변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는 여기 있고요. 얘는 여기 있는 땅이야. 건축법에 가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44조에 있어요. 대지하고 도로는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허가해주겠다라고 법조문을 써놨어. 근데 얘는 안 접했잖아. 그럼 이건 건축물을 못 짓는 맹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놓고 허가 신청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는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문제가 생겼어. 그럼 국가하고 얘야 문제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오라고. 근데 저한테 질문했는데 누가 돈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럼 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둘이 문제잖아. 근데 국가행정청에서 뭘 안 해줘요. 제가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허가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인데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국가하고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공법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있습니다. 수천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어느 법에서 때리지 말래? 형법에서.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애가 전치 8주가 나왔어. 그럼 이거 8주가 나왔어. 8주가 나오면 거의 뭐 사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때렸어. 그러면 국가가 걔 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국민한테 때리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럼 형법은 무슨 법이야? 사법이야? 공법이야? 공법이야. 야 때리지 마. 때렸잖아. 너 벌 받아. 예를 들어서 너 8주 나왔으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전치 8주 정도 나왔으니까 너 6개월 살아라. 아니 벌금 뭐 6천만 원 내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 이건 다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야. 근데 때리지 말라는 게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걸 강의할 일이 없겠네. 저는 앞에 무슨 글자 붙었어요? 부동산 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공적 규제하는 법들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러면 형법도 공법이고요. 뭐 도로교통법도 공법이야. 다 국가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니까 우리나라의 공법이 1300개 정도 있거든요. 1300개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끄집어내니까 한 350개 정도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이 몇 개라고? 350개. 350개인데 350개를 다 배우면 여러분 20년을 해도 못 외워. 그럼 여기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시험범위에 넣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9개의 법을 뽑았다가 9개가 너무 많은 거야. 9개의 법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법을 9개를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2개 할 때까지는 괜찮아. 3개 법제에 들어가고 나면 앞에 1번 법이 안 보여요. 이제 5번 법 가가지고 있으면 1, 2, 3 날라가 있어. 그래서 이제 9번 법 딱 하려고 그러면 앞에 7, 8, 9가 다 날라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9개 법일 때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공법이었었어요. 부동산 공법. 그러니까 공법이 꽈락이 너무 많으니까 국토부에서도 고민했겠죠. 야, 꽈락자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조정 좀 해봐. 해가지고 3개 법을 뺐어요. 3개 법을 빼서 몇 개 법을 공부하는 거야? 6개. 6개 법을 공부하는데도 지금도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 공법이야. 현재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 6개 법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아까 법률이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 국토개혁법이 제일 많으니까 얘 위주로 공부한다 그 뜻인 거야. 근데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오네? 농지법은 2문제 나와요. 그럼 농지법은 제가 드디어 1월 1일 날 꿈을 꿨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이야. 무조건 농지법은 왜 5번이냐면 오바이트를 했어. 꿈을 꿨는데 일하다가 오바이트를 했어. 오바이트니까 5번 아니야? 제 꿈속에 나온 게 5번이었기 때문에 농지법 몇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오는데 몇 번이냐면 79번하고 80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9번 한 문제, 80번 한 문제인데 여지껏 10년을 주기로 했을 때 항상 답으로 나왔던 게 하나가 5번이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5번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4번으로 갑시다 했는데 작년에 4번이 하나 나왔어, 재작년하고. 근데 다시 5번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5번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5번. 이거 5번이든 이거 5번이든 둘 중에 하나 찍으면은 얘가 5번 아니면 얘라도 찍으면 되잖아. 그럼 한 문제 맞는 거죠. 그럼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두 개 다 틀릴래요? 공부 안 하고 하나 맞출래? 어? 공부 안 하고 하나 맞추면 돼. 그럼 농지법 몇 번? 근데 나중에 가면요. 그 새끼가 4번이라고 그랬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냥 한번 따라해서 농지법. 농지법 몇 번이요? 5번. 그럼 농지법 끝났어. 네, 끝났어. 네, 농지법 끝났어. 그럼 나머지 몇 개 법이에요? 5개 법 중에서 내가 뭘 해서 점수를 올릴 거냐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농지법이 중개사법보다 양이 더 많아요. 중개사법 법조문이 119개인가 그러는데 농지법이 132개 조문이야. 그럼 132개 조문 죽어라 해도 두 개 다 틀려. 근데 중개사법은 119개 달달하면 80점은 나온대. 그럼 중개사법 해야지. 예. 제가 원하는 거는 공법은 다른 과목에 피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농지법은 제 생각엔 5번이 하나 있을 건데 둘 다 5번 찍으면 안 되고 풀어놓고 모르겠으면 5번으로 하는 거야. 그 새끼가 5번이랬는데 무조건 5번 찍으면 안 돼. 예. 풀었는데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5번이라는 뜻이지 무조건 5번 찍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 5개 법 중에서 자 여기 12문제 나오는 게 하나 있고 7문제 나오는 게 2개 있잖아요. 그중에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는데 건축법이 안 되면 주택법이 안 돼. 건축법 먼저 해야 돼요. 주택법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국토개법 건축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키포인트예요. 그럼 오늘은 국토개법 들어가는데 국토개법이 끝나고 나면 제 건축법 바로 할 거야. 예. 중요한 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 법에서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래서 여기 부동산 공법은 아까 두 가지 합성어를 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부동산은 정의가 어디 있냐면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하고 뭐? 정착물. 그럼 토지하고 정착물이니까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겠지. 근데 토지 관련된 게 26문제고 건축물 관련된 게 14문제예요. 그럼 일단 어느 거부터 공부해야 되겠네.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안 되면 건축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용도 지역이 뭔지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데 건축법부터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국토개법부터 하겠다 이 뜻이고 나머지는 이거 우리 OT 할 때 했던 거랑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오늘 국토개법 할 건데 요건 하나 알고 시작해야겠다. 제가 우리 첫날 할 때 했던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건데 우리가 바빠서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 뽑아놨어요. 국회의원 뽑아놓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야 지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태초에 있을 땐 법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살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규제하고 이것도 규제하고 이것도 규제하다 보니까 법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그 제가 92년도인가? 9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9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삼촌 이름으로 집을 샀었어요. 삼촌하고 통화하는데 야, 네 명의로 집을 좀 하나 사놔야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빠 이름으로 왜 안 하고 왜 삼촌 이름으로 해? 그랬더니 야, 넌 몰라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몰랐지. 너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한 채가 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더 사면 야, 한 사람이 주택을 몇 개 갖고 되는 거야? 2개 갖게 되면 그 당시에 양도세가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이름으로 집을 샀어. 자기 이름으로 안 사고 삼촌 이름으로 샀죠. 지금 얘기해도 되는 게 시효가 다 끝났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예. 92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32년 전이잖아. 근데 그때 아버지 이름으로 저기 어디야 물레동인가 어딘가에 그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걸 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삼촌이 집을 팔고 나서 아버지한테 돈을 뭐 주는 얘기를 듣고 술을 마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불법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95년도부터는 하면 안 된대. 92년도에는 가능했는데 왜 95년도에 왜 안 돼? 그랬더니 95년도에 대통령이 김공삼이란 분이었었거든요. 김공삼이란 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차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이 생기니 안 되겠다. 규제합시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안 하고 타인의 명의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규제하겠다 해서 실명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럼 92년도에는 불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 뭐 합법이라기보다는 위법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불법. 왜? 뭐가 생겼어?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 야 이거 관련된 거 조사 좀 해봐.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당원 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김모 의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거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야. 어디 통과를 한 거예요? 국회 통과를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제정했다고 그래. 그럼 실명법이 제정된 시점은 95년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법한 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실명 법규를 위반한 거니까 벌칙 받아야겠네. 그럼 이 법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혹시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팝니까? 아니면 짓기 전에 팝니까? 짓기 전에 팔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H건설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땅부터 사요. 땅 산 다음에 아파트를 이렇게 질 겁니다라고 2000세대를 질 겁니다라고 얘네가 계획을 받아 승인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가 착공을 들어가거든요. 착공 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미리 건설 자금을 땡겨 쳐야겠다. 그래서 후에 만들어 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선 분양을 해버렸어요. 선 분양을 하려면 이 아파트 30평짜리라는 거를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당시에는 모델하우스라고 했는데 모델하우스는 콩그리시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게 없으니까 용어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되는 하우스에서 모델하우스라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는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견본주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델하우스 가서 뭘 받았어요? 청약을 넣었는데 2000세대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4000명이 온 거야. 그럼 청약 경쟁률이 2대1인 거예요. 그러면 2대1인데 만약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 그럼 청약 경쟁률 2대1을 뚫고 이제 당첨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분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가 만약에 3억이야. 30평짜리가 평당 1000이라서 만약에 3억이다. 그럼 3억을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금 내죠. 계약금이 옛날에는 보통 얼마였을 것 같아요? 10%. 그리고 6차 중도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있어서 이때마다 조금씩 낸 거야. 마지막에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거든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럼 내가 3억짜리인데 건설회사랑 A라는 애가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면 내가 보증금 예를 들어 10%니까 얼마 넣겠네?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주고 건설회사가 우리한테 뭐 주죠? 분양 계약서 주죠. 노란 색깔 두꺼운 거. 그럼 얘는 아파트 현재 분양받은 상태예요? 현재 분양받은 상태는 아니야? 이게 내 소유권이 나한테 온 상태가 아니잖아. 계약금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현재 얼마가 들어가 있는?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요게 내 거야. 근데 요 분양권이 있는데 앞으로 중도금을 앞으로 내야 될 게 2억 7천이야. 근데 나는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천만 원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아라.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사가지고 이 사람이 뭐 돈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첨이 안 됐는데도 이걸 사갖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입금한 사람이 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중도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분양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한테 팔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못 팔게 해야 돼? 팔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양권 전매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전매라는 뜻은 뭐냐면 등기하기 전에 파는 거를 전매라고 그랬어요. 그럼 분양권은 아파트 등기 안 됐죠.
이 사람한테 팔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 허용해줬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어떤 지역을 갔더니 청약 경쟁률이 여기가 10,000명이 왔어. 10,000명이 왔어. 2,000세대를 분양하는데. 근데 옆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여기 지금 5억 정도 거래된대요. 얘는 분양받으면 얘는 얼마야? 3억인데 옆에 아파트는 그럼 얘 얼마까지 올라가겠네? 5억까지 가면 프리미엄이 2억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약을 넣었는데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첨된 사람이 3천만 원 넣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5천만 원 주겠다는 거야. 자기는 3천만 원 넣어놨는데 거기다 프리미엄으로 5천을 주겠대. 그럼 자기는 당첨된 거 얘한테 넘기기만 해도 수익이 얼마야? 아니지.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 더 주고 산다니까. 8천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얘는 5천만 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걸 5천을 더 줬냐? 2억이잖아. 1억 5천 피 먹겠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A라는 애가 B한테 팔면서 올라가고 B가 C한테 팔면서 가격 올라가고 C라는 애가 D한테 파는 거야. 얘도 3천 먹고 얘도 3천 먹고 3천 먹어 계속. 근데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는데 3억짜리가 지금 5억 돼 있어요.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을 줬더니 이것들이 또 투기를 하네. 집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집이 없는 사람이 좀 필요해서 집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갖고 있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가격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여기 지역은 투기를 못하게 묶어야겠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라는 거 묶었어요. 그럼 투기 과열지구 묶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다가 투기 과열지구라는 걸 넣었어요. 없었던 게 또 뭐였어요? 생겼잖아. 투기 과열지구 묶어버리면 이제부터는 분양권은 전매 못합니다.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러면 이제 청약 당첨이 된 사람은 3천만 원 냈고 그 다음에 뭐 내야 돼요? 중도금 넣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잔금 치르면서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 그럼 투기가 안 일어나겠지.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투기 과열지 묶었더니 분양이 안 돼. 왜 분양이 안 되냐? 이거 청약 넣었다가 당첨되면 못 팔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와야 되는데 10,000명이 아니라 100명 온 거야. 2,000세대 분양하는데. 그럼 미분양되죠. 그럼 누가 열받지 이제?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져. 그러면 공급이 또 줄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국가가 규제를 강화했다가 또 풀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 완화했다가 또 투기 일어나면 강화했다가.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규제를 할 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규제가 세잖아요. 언젠가는 뭐 될 거다? 완화되는 거야. 완화돼 있으면 언젠가는 강화된다. 그럼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강화되기 전에 팔고 나와야 되고 완화되기 전에 빨리 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우리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지. 그럼 넌 얼마나 있는데? 조금 있어요. 뭐 남들한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내 친구들보단 많아. 친구들보다 많죠. 빚이 많아요. 다 대출받아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살 수 있었던 거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규제 강화될 거 뻔한데. 그러면 이제 법제도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우리가 뽑았던 어느 분이 지금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거라 가장 상위법을 헌법이라는 법을 두고 헌법 밑에다가 법률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주택법도 만들고 건축법도 만들었죠.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무슨 법? 주택법. 건축에 관한 건 건축법. 그럼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은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해서 빨리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맨날 쌈박질하고 있으면 이거 통과 안 되죠. 그럼 지금 당장 불편한 거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데 빨리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버려요. 그럼 이건 대통령이 공포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인데 얘는 빨리빨리 시행한다고 해서 만든 거라고요? 시행령. 그러면 이제 법률 밑에 뭐가 있는 거네?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들도 있는데 세부적인 거를 대통령이 뭐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통령 밑에 따까리를 우리는 각 부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법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면 뭐야? 시행규칙. 그래서 여기 부령이라고 그래요.
총리령, 훈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식이나 양식은 다 어디가 있겠네? 시행규칙이가 있고 규제하는 건 다 어디 있겠네? 시행령.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 어디 있어요? 법률에 있어. 그래서 이걸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다시 건축법 뭐?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럼 법이 몇 개네 지금? 세 개잖아. 세 개인데 법률은 기본적인 원리만 적용을 해놓고 이거의 세부적인 거는 시행령으로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자 건축법이고요. 여기 건축법 뭐예요? 시행령이고 얘 시행규칙이야. 그래서 법 조문을 보면 1장 총칙에 1조 해가지고 이 건축법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용어 정리 쭉 써놨는데 건축물이란 띠리리리를 말하고 기타 필요한 것들은 다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아까 시행령이라 했잖아. 시행령인데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시행령 여기 3조에 법 2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함이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요 지문까지 같이 봐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건축 설비가 있는데 건축 설비란 띠리리를 말하고 기타 필요한 것들은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한대. 국토교통부 부령이죠. 그럼 이건 시행 뭐라고 그랬어요? 규칙. 그럼 건축법 시행 뭐야? 규칙.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 조문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얘랑 한꺼번에 봐야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라 이거를 시험에서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걸 위주로 내야 될지 보세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중에서 세부적인 건 아주 상세한 서식 같은 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 얘보다는 법하고 뭐 위주로? 시행령. 요거 위주로 시험을 낼 거야. 근데 자주 바뀌는 건 어디겠네? 시행령이에요. 중간중간에 바뀌는 거. 그럼 우리가 행위 제한을 할 때 행위 제한 관련된 조문들은 어디다 나열해 놓는 게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행위 제한은 시행령의가 있어요. 기본 원리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 얘는 일단 버린다고 해도 우린 뭐하고 뭐는 봐야 된다. 법하고 시행령은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1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 얼마 전에 정비법이 개정됐거든요. 정비법이 개정돼서 교재해놨는데 또 바꾸래. 교재 1월 6일 날 나오거든요. 나오기 전에 또 개정됐어. 그 개정된 부분이 있어. 안전진단이 좀 바뀌었어요. 혹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고개만 끄덕거려. 괜찮아. 우리나라는 재건축하려면 뭐 통과가 돼야 돼? 안전진단. 근데 안전진단이란 말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안전진단이란 말 안 해. 그리고 옛날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안전진단을 일단 그 구역 지정되고 나서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통과되고 나서 구역 지정했거든요. 지금은 구역 지정 해놓고 사업하다가 사업시 인가 받을 때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된대. 그럼 안전진단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속도가.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빨리 재건축하겠다 해서 패스트 재건축이라고 뉴스 봤나? 패스트 재건축. 뭐 들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뉴스 나오는 게인데 그게 드디어 이제 시행을 하겠대. 6월 4일부터. 그럼 우리가 시험이 10월 넷째 주잖아요. 10월 23일이니까. 그러면 6월 달에 실시되는데 지금은 실시 안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실시하면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기기 전에는 제가 원고를 11월 말에 넘겼거든요. 12월 그저께 개정된 거야. 6개월 뒤에 실시한대. 그럼 이 책 또 개정된 거 또 바꿔야 되지. 그럼 이제 뭐가 바뀌었을까? 법이 바뀌었을까? 시행령이 바뀌었을까?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프린트 드리거나 이거 수정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 바뀌었다기보다는 시행령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법이 바뀌었다. 그럼 중요한 것가요? 경미한 것가? 시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시행령은 맨날 바뀌어요. 오늘 또 바뀌면 내일 또 수정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네가 책을 제대로 썼어야 그게 아니라 만들어놨는데 법이 개정됐으니까 수정을 하는 건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네가 잘 썼으면 이럴 일 없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 중에 누가 자주 바뀌어서 시행령. 그럼 보세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가지는 행정기관이 명령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해서 얘를 묶어서 부를 때 명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법률이라고 그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인데 한꺼번에 부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 중에 우리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남치. 그러면 법률하고 명령 줄이면 법명 그러면 법 이름 같잖아. 그래서 요 뒤에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앞으로 법령이라고 할 때가 있고 법률이라고 할 때가 있고 시행령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도 안 되는 사람이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어디를 찾아볼 수가 없지. 자 봐요. 제가 건축 법령이라고 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건축 법령. 건축 법령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세 개를 다 묶어서 뭐라는 거야? 세 개 다 하는 거야. 세 개 다 해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건축 법률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그러면 시행령 얘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 뭘 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 명령인데 이게 서울시에 건축하는 거랑 경주에 건축하는 거랑 어디가 규제가 좀 더 세냐면 경주가 좀 더 세요. 경주가 왜 세냐면 거기가 지진이 많이 나. 건축 관련돼서 규제를 좀 더 심하게 해놨어요. 그럼 해당 지자체 그 경주나 울산 쪽이 일본에 있는 무슨 그 뭐지 지진 무슨 구역 발생 구역 원인하고 좀 가깝대. 그래서 거기는 지진이 많이 나. 근데 서울은 그렇게 지진이 많지 않아. 그럼 규제가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지자체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법률을 우리 뭐라고 그래? 조례라고 그래요. 자치 법률을 뭐라고 한다고? 조례. 그럼 이건 건축 조례는 서울시 건축 조례랑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조례랑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 그럼 시험 문제를 울산시 조례로 내는 게 맞아요? 서울시 조례로 내는 게 맞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뭐는 안 들어가요? 조례는 안 들어가. 그래서 시험 범위에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고 밑에 조례랑 규칙은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닌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만 할 거예요? 요 세 가지까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행규칙 안 나와. 그럼 뭐하고 뭐 위주로 할 거다? 법률하고 시행령. 결론은 이제 나왔네. 자, 아까 6개 법률인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6개 법이죠. 그중에 얘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댔어요. 근데 누구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원래 말하면 법은 3, 6, 18, 18개야. 18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6개 빼야죠. 그래서 12개 위주로 할 건데 얘는 몇 번이 답이라고요? 끝났어. 그럼 이제 요거 위주로 하는 거야. 그중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요거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건축 법령상 허가에 대한 설명이 더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법령상으로 나와. 여기가 시험범위다. 법률상 그러면 시행령 있는 거를 내면 틀린 지문이 돼요. 법률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갖고 내야 되잖아. 그럼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이게 완벽한 조문이 아니라서. 그래서 항상 뭐해? 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요? 법령이라고 한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 됐어. 이제 넘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봐요.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아까 무슨 계획? 국가계획. 2개 이상 도시를 묶은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고 한 개 도시마다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군계획인데 도시군계획은 2개로 나눠져.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여기 광역도시계획까지. 근데 얘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국가계획은 국토종합 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국토기본법은 우리 아까 6개 법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저게 있구나만 아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요? 광역도시계획부터요. 그럼 여기 아까 광역하고 종합하고 기본 들어가면 요거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 안 들어갔죠. 그럼 얘는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니까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규제하는 건 어느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하는 거고 얘는 뭐만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 모든 계획은 수립한다, 입안한다는 말을 쓰긴 쓰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보통 수립해서 아까 뭐 한다고? 승인.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안을 세운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한대요. 그래서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그럼 말 안 해도 쓸 줄 알아야 돼 이제. 기본 계획은 절차가 수립해서 무슨 절차겠네? 승인하는 절차 건데 관리 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 없잖아. 구속적 계획이죠. 그럼 구속적 계획은 뭐해서?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결정되고 나면 이 결정에 따라 나중에 고시할 때 지형도면 그려줘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상관관계 볼게요. 광역도시계획하고 하당 도시의 기본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더 센 거네? 광역이 우선해야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 기본계획.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충한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해야지.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택도문제하고 있네. 기본계획 우선한다.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세 개 순서 정도만 아시면 돼. 제일 센 거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대한민국 땅을 이제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누는데 보통 개발할 용도, 보존할 용도를 나누겠다 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개발할 용도는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보존할 땅은 도시지역 외라고 하겠다. 크게 분류할 때는 도시지역과 도시외로 구분해요. 근데 도시지역 외 지역을 보니까 보존하는 목적이 이게 농사 지려고 보존할 수도 있고 나무 키우려고 보존할 수도 있고 그냥 환경만 보호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보호할 건데 나중에 개발을 좀 하고 싶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성격을 세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이 세 가지 땅 중에서 현재 도시로 가려고 준비하는 거는 집중관리한다 해서 뭐야 그래? 관리지역. 그럼 요거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단어에서만 느끼면 돼요. 어디가 규제가 좀 더 세 보인다. 여기 아예 보존이란 말 썼잖아. 자연환경 무슨 지역? 보존지역. 얘는 농림지역인데 얘는 환경이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이라 아예 개발하지 말라고 얘는 농사 짓고 나무 키우려고 개발하지 말래요. 그래서 농림이면 농지하고 산림 줄인 거예요. 그럼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뭐야? 농림지역이야. 근데 얘네로 지정하기 애매하면 어느 지역에다 넣으래? 관리지역에다 넣다 그러면 얘네들 성격 갖고 있는 걸로 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하겠대요. 이런 거를 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요 땅은 보존할 땅, 이건 개발할 땅 정해줘야 되잖아. 그럼 구체적인 거는 어느 계획에서 한댔어요?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는 거야?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돼요. 대한민국의 땅 중에 요거 개발할 땅, 보존할 땅 정해놓겠다. 용도지역 지정되고 나서 이걸로 안 되니까 용도 뭐 맞는 거예요? 지구. 요걸로도 안 되니까 용도 구역. 그래서 용계, 기도, 지 여기까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했다가 없어지면서 새로 만든 용도구역이 있는데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도복입이라고 그랬죠. 처음 듣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묶어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기존에 5개가 있었고 추가로 개정이 됐어. 그럼 추가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막 준비 중이야. 중요한 거죠. 시험에 출제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시험에 올해도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럼 이제 요 용계, 기도지, 도복, 입 요거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짠대? 관리 계획을 짜려면 방향 주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죠. 얘가 방향 줄 수도 있으니까 요 계획하고 요 계획 먼저 공부해야지 얘부터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공부하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지. 제가 아까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 나누면 뭘로 구분하냐 그러면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어서 비구속. 그래서 단어 세 단어 기억하셨죠? 세 단어 기억할 때 비구속은 넓게 잡는다고 그래서 광역.
그다음에 상세하게 잠됐어요? 기본적인 게 잠됐어요? 기본. 종합적으로 잡아요? 아주 세부적으로 잡아요? 종합. 그래서 요 세 글자. 따라해 보세요. 광역, 기본, 종합. 저 단어 듣는 순간 아 이거 방향 잡는 거구나. 방향 잡는 거니까 무슨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야. 비구속적 계획은 아까 수립한 다음에 결정 안 됐어요. 수립한 다음에 승인한다고 그랬어. 수립한 다음에 승인. 수립한 다음에 요 계획 가지고 가서 윗사람한테 방향 잘 잡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수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얻는 거예요? 승인. 근데 얘는 효력이 있을 때 쓴다고 그랬어요. 승인은 효력이 없을 때 쓴다 했어. 그냥 승인하고 넘어간 거야. 근데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간 계획들은 집행하기 위한 거라서 얘는 계획안을 세워와라 돼서 세워와라 해서 뭐예요? 입안에서 요 내용대로 야 내가 해도 될까요? 윗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 해줘요? 그럼 결정이 돼서 여기다 도장 찍어주면 진행하라는 거야. 그럼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어. 그러면 이 계획이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럼 이 계획은 취소해 주세요. 무효로 봐야 돼. 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행정기관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쟁송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 구속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내 땅에다가 갑자기 도로로 결정하더니 보상금도 택도 없이 준 거야. 실제 거래 금액이 만약에 10억이었는데 도로 결정하면서 나한테 1,000만 원 주겠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국가가 공익을 위한 거니까? 아니죠. 이거 이 처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빨리 변호사 사야지. 사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돈 더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내 땅에 대해서 국가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소송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부를 때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국가기관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걸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그걸 알면 돼.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썼는데 요거 하나만 쓰고 문제 낼 테니까 O 아니면 X로 대답하시면 돼요. 뭐 틀렸다고 내가 뭐 때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그 해당 승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 가능하다. 뭔가가 어색하죠. 그 어색함을 느끼면 돼. 단어 몰라도 상관없어. 여기 무슨 글자 보이는데?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은 맞아. 그럼 얘가 승인이 되더라도 나한테 효력이 없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는데 이따라고 해서 틀렸구나. 이게 시험 문제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학문적인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걸 잘 내는 건데 얘는 일반적으로 계획 절차가 입안에서 결정한 절차죠. 틀렸잖아. 수립해서 승인한 절차다 이렇게 해야지. 틀렸네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비구속이니까 계획을 뭐 해서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에 승인하는 절차다. 요거 하나 정도 쓰면 되고 모든 계획은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승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것만 집어넣으면 계획은 끝나는 건데 이거를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앞글자 따는 사람이면 1년 내내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10분, 30분 정도만 고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 고민하면 이제 공법이 목요일날 하잖아요. 수요일날부터 오기가 싫어요. 가도 막 그 새끼 얼굴은 잘생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그 돼지 같은 새끼 얘기 듣기도 싫어 막 짜증나기 시작해요. 근데 공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렵게 접근해 버리면 재미가 없어 버려요. 그럼 책도 손이 안 가고 또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꽈랑 넘게 그 대부분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다 공법 때문에 포기해요. 결혼은 할 만하거든요. 결혼은 좀 약간 살아오면서 경제학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일반적으로 뭐 정부 돌아가는 뭐 제도 막 이런 것들이니까 따라갈 만한데 민법 딱 보는 순간 법률행위, 법률사실 막 이런 거 단어 나오면서 재미없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다음 주에 왔더니 행정청이 뭐 구속이야 했고 뭐 나를 구속해줘라 씨. 그러면서 이제 싫어지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일단 요 단어 끄집어낼 줄 알면 얘는 돼요. 봐봐요. 여기서 계획을 짤 때 이 해당 지역 관할하는 이분이 짤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개발하려고 짠댔어요? 보존하려고 짠댔어요? 개발하려고 짜는 거야. 인구가 30만인데 50만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20만 명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개발할 땅을 만들어서 주거지역도 만들고 상업지역도 만들고 공업지역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녹지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현재 인구가 얼마고 현재 여기가 개발 가능한지 조사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야. 모든 계획에서 제일 먼저 첫 단계는 뭐다? 기초조사예요. 기초조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대상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걸 뭐라 불러요? 기초조사. 모든 계획은 기초조사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인구가 30만인데 이거를 50만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50만 만들려면 현재 여기가 산들론이야. 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럼 여기 인구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를 용도를 바꿔야지. 그래서 싹 밀어가지고 도시로 개발해가지고 구획 정리해서 일로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기초조사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고 측량 다 했죠. 근데 여기 지역에 갔더니 천연기념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천연기념물 같은 게 많은 거야. 근데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천연기념물이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인구 20만 중에 이거 밀어야 되는 게 맞아? 안 맞잖아. 근데 입안하는 사람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민 의견이고 뭐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 해서 요거를 의견 청취라고 하는데 의견 청취할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주민 의견들 들으려고 했더니 30만이거든 인구가. 근데 의견 청취하려고 사람들 모았더니 8명 왔네. 8명이 나머지 거의 30만 되는 인구의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지자체장 뽑을 때 지자체장 옆에다가 지방의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 의회 의견도 듣자. 지방에. 그래서 의견 청취하면 항상 2개가 나와요. 요즘 감기 걸리면 목소리 잘 안 나와서 제가 지금 3주째 이게 안 나요. 말을 계속 하니까. 예? 한의원이요? 강사들은 무슨 병원을 가도 안 나요. 말을 안 하면 된대 나보러. 그래서 강사인데요? 그래도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안 해?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제가 막 기침 나면은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 들을 때 형태가 2가지인데 봐요. 주민을 이렇게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런 계획을 방향을 잡는데 너네들 의견 어떠니? 라고 들어보는 거를 모아놓고 듣는다 해서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란 표현이 이거야. 사람들 모아놓은 거 보이죠? 모아놓고 여기 관계 전문가들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자야. 사회자고 이 전문가 주민이야. 이 사람들 의견 한번 들어본다. 이걸 뭐라고 그래? 공청회. 근데 이 계획은 당신들한테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니까 들어보는 건 안 되고 와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걸 공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보잖아요. 이걸 공람이라고 그래요. 주민 공람하는 거야. 그럼 공람하고 공청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면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끝내야 돼. 봐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주민 의견을 들을 때 뭘로 해야 돼요? 공람으로 해야 돼요. 근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굳이 와서 뭐 볼 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고 타당하면 내가 반영하겠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거는 구속력이 없을 때 하는 거야. 이 공청회는 구속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는 공청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와서 보라고 뭐 하고 있어요? 공람. 그러면 공청회랑 공람이라고 요 단어를 바꿔내는 게 쉬운 문제야. 볼까요? 수리권자가 의견 청취할 때 이게 비구속적 계획이면 주민 뭘 해야 돼요? 공청회. 구속력이 있으면 공람. 14일 이상 공람 시켜주면 돼요. 그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안을 작성한 거예요.
안을 작성했어. 그럼 안 작성한 거를 윗사람한테 이제 수립하면 아까 뭐 신청하랬지? 승인. 입안하게 되면 뭐 신청해요? 결정. 그럼 여기서 자, 이 사람이 수리권자가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했네? 승인청. 그럼 승인권자가 이 안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 내가 관할하는 요 지역에 여기다가 개발을 막 하겠대. 근데 옆에 있는 지역 보니까 B 시장이야. 여기선 여기 자연환경이 너무 수려해서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 공장 짓겠대. 이거 어울려 안 어울려? 근데 내가 하겠다는데 뭐 내 마음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지자체 장들하고도 뭐는 해봐야 돼요? 얘기해봐야 돼. 그래서 사전에 다른 행정기관장과 뭐부터 해라? 협의. 협의 성립이 돼서 요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평군이야. 양평 군수가 짜서 윗사람이 누구죠? 양평군이 계획을 짰어. 양평 군수 윗사람. 전라도지사? 경기도지사. 그러면 양평 군수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양평 군수가 법학과 나왔어요. 법학과 나왔고 경기도지사는 경제학과 나왔어. 이 도시계획 알아요? 모르잖아. 그럼 이걸 지네 둘이 해가지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되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승인하자. 그래서 심의기구라는 걸 둔 거예요. 무슨 기구야? 심의기구인데 무슨 계획 관련돼서 도시계획 관련돼서 위원들을 뽑아놓고 회의하겠다 해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도시계획 뭐라고? 위원회. 국토교통부에다가 두면 중앙정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고 시도나 시군구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경기도지사였다. 경기도지사면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중앙행정위원장이에요? 제가 아까 국가, 중앙, 지방 나눴잖아. 아까 그래서.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국장이었던 거야. 국장이면은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잖아. 그럼 여기 누구랑 협의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 뜻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내진 않아요. 근데 걔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중앙이냐 지방이냐로 뭐 바뀌는 거야. 근데 심의를 한 다음에 협의할 수는 없지. 협의가 돼야 끝나야 심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협의 먼저예요? 심의 먼저예요? 그래서 이거 협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순서가 아까 뭐부터 들었어? 의견 청취잖아. 그러면 순서는 의견 청취하고 나서 협의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심의. 그럼 결론은 이거네. 따라해봐요. 의협심. 심협의. 협심의. 협심증 이상하잖아. 그잖아. 예. 제일 좀 부드러운 단어로 쓰세요. 의협심이야. 그럼 머릿속에 의협심만 집어넣으면 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였지?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협심이잖아. 끝 하면 돼요. 다시. 계획 짤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협심이죠. 수립해서 승인하거나 입안해서 결정하거나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럼 보세요. 자 수립해서 승인하거나 입안해서 결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초조사. 순서가 의, 협, 심. 의견 청취할 때 구속력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공람. 구속력이 없으면 공청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 중에 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고? 구속적 계획이고. 그럼 이 구속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받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근데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주로 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 또는 종합 또는 뭐예요? 기본. 요 글자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거잖아요. 나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뭐라고 한다. 비구속적 계획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 세 글자가 들어가시면 이제부터 나랑 관련이 없어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얘네들은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겠네, 없겠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거 갖고 정리하면 순서만 한번 해보자. 순서만 한번 해보자. 요 순서 하고 나서 쉴게요. 봐요. 자, 일반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무슨 절차를 따르되 승인. 구속력이 있을 때는 입안해서 결정. 이것만 다른 거야.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게 뭐였죠? 기초조사. 모든 게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순서가 의협심이에요? 협심증이에요? 의가 뭐였지? 의견 청취를 할 때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요거. 수립권자가 지금 짜는 게 비구속적 계획인 거야. 그럼 얘는 뭘로 하면 돼? 주민 뭐야? 공청회. 구속력이 있으면. 그걸로만 바뀌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수립이 됐어.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 승인권자는 협심해야 돼? 심협해야 돼? 협심. 협의 먼저 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했죠. 그럼 승인했으면 관련서로 송부해서 열람시켜라 이 뜻이에요. 요 순서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구속력 있으면 요 단어가 뭐로 바뀌고? 2번. 승인이 뭐로? 결정. 결정은 효력이 있을 때 승인 효력이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구속이니까 얘 뭐예요? 공청회. 구속력이 있을 때는 공람. 공고 열람 했었잖아. 그래서 요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봐요. 자, 광역 기본 종합이란 글자가 보이면 나랑 관련이 없는 무슨 계획이다. 비구속.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얘는 수립해서 무슨 절차고? 승인.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되니까 주민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얘는 나랑 관련이 없잖아. 효력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대부분의 광역도시계획, 국토종합계획, 정비,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종합, 광역, 기본 들어갔죠. 요 글자 안 들어가는 계획들은 다 여기 있겠네. 얘는 외우는 거예요? 안 외워도 돼요? 얘는 안 외워도 돼. 얘만 기억하면 돼. 그럼 얘네들은 다 무슨 계획일 거다? 구속적 계획일 거다.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을 거예요. 행정안청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양면적 계획인데 얘는 뭐뭐 해라라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결정이 생기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나? 네. 근데 얘는 구속 들어가니까 와서 보여줘야 돼. 듣고 끝내야 돼. 보여줘야 되니까 얘는 주민 뭐야? 공람하여 와서 보라고. 그 차이점인 거야. 이게 일단 되면 이제부터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 저거가 안 되니까 계속 책이 안 읽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됐죠? 오늘 처음 온 사람 지금 나 걱정돼 죽겠어요. 처음 오신 분이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두 번째 하니까 좀 제가 이거 처음 강의할 때 이거 벌써 3시간 했거든요. 지금 1시간 만에 끝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처럼 내가 또 자세하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안 되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 추억이 다 녹화돼 있거든요. 그 녹화돼 있는 거 한번 시간 날 때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탈 때 한 1.2배속 정도로 들어만 두셔도 돼요. 그럼 이 순서 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아까 해야 되는 계획이 뭐였죠? 아니 행정계획이 3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 3가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부터 해야 되잖아. 광역도시계획 성격은 뭐고 어디서 짜고 얘는 무슨 내용 있냐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거 한 방에 딱 정리하고 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잠깐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